여러분, 6월이 되니 5월엔 그렇게 예쁘던 꽃들이 하나둘 시들고 풀은 또 어찌나 빨리 올라오는지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정원이 두 종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여전히 단정하고 예뻐요. 그런데 어떤 집은 벌써 손 쓸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해지기 시작하죠. 같은 꽃을 심고 같은 계절을 보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정원 가꾼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결국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비싼 꽃도 아니고 좋은 비료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6월에 이걸 미뤄두면 곧 시작될 장마가 정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비 오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미뤘다가 장마 끝난 뒤 정원 보고 한숨만 푹푹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꽃은 쓰러지고 병충해는 생기고 잡초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 오기 전에 꼭 해둬야 할 정원 정리정돈 7가지를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정원도 올여름 훨씬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잡초 제거예요. 정리정돈이 시작은 무조건 바닥부터입니다. 왜 잡초를 제일 먼저 뽑느냐? 장마가 시작되면 잡초가 폭발적으로 자라거든요. 지금은 손바닥만 한데 비 몇 번 맞고 나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꽃들이 먹어야 할 물과 양분을 빼앗고 통풍까지 막아서 병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잡초는 장마 전에 잡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요령도 하나 있어요. 잡초는 땅이 촉촉할 때 뽑아야 합니다. 비 온 다음 날 아침이 딱 좋아요. 마른 땅에서 잡아당기면 윗부분만 끊어지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서 며칠 뒤에 또 올라오거든요. 특히 뿌리로 번지는 잡초는 꼭 뿌리째 제거해 주세요. 자, 바닥을 정리했으니 이제 시들어버린 꽃들을 치울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시든 꽃 제거예요. 6월이 되면 봄을 화려하게 채워주던 꽃들이 하나 둘 끝물에 접어듭니다. 펜지나 비올라 같은 봄 한해살이들이 대표적이죠. 처음 정원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조금만 더 물 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비료 주면 다시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미련 없이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면 보기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장마철 습기를 머금고 썩으면서 곰팡이와 해충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다한 꽃은 뿌리채 뽑거나 밑둥을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씨를 받고 싶은 꽃이에요. 이 꽃은 내년에도 보고 싶다. 그런 꽃은 꽃대 몇 개만 남겨두세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씨앗이 연글게 되고 그 씨를 받아두면 내년 봄에 또 만날 수 있죠. 이 재미가 사실 정원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그리고 꽃을 정리하고 나면 화단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다음 계절이 들어올 자리예요. 안젤로니아나 천일홍처럼 여름에 강한 꽃을 심어주면 정원은 자연스럽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정리정돈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죽은 식물들을 치웠다면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식물들을 더 예쁘게 만드는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 데드 헤딩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건너뛰는데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방금은 수명을 다한 꽃을 통째로 정리했죠? 데드 헤딩은 조금 달라요. 식물은 그대로 두고 진 꽃송이만 따주는 작업입니다. 다알리아, 목마가렛, 장미처럼 계속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대상이에요. 제가 꽃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진 꽃을 그대로 두는 것과 바로바로 따주는 것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지런히 따준 꽃은 다음 꽃대가 금방 올라오는데 그냥 두면 꽃도 지저분해지고 새 꽃도 늦어져요. 식물 입장에서는 이미 씨앗을 만들 준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진 꽃을 미리 제거해주면 꽃 피우는 데 더 힘을 쓰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진 꽃 바로 아래 건강한 잎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따주거나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몇 초 안 걸리는 작업인데 꽃 보는 기간은 훨씬 길어져요. 그리고 이건 장마철에 더 중요합니다. 이 진 꽃을 안 따고 두면 비를 맞고 흐물흐물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태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곰팡이 병이 생기기 쉬워요. 꽃도 더 오래 보고 병도 예방하고 정원도 깔끔해지고 이러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꽃을 다듬었으니 이제는 가지를 다듬을 차례입니다. 네 번째는 나무 전정이에요. 봄 내내 쑥쑥 자란 나무들 지금 보면 가지가 꽤 빽빽해졌죠. 그런데 장마철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잎과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습기가 오래 머물고 병도 훨씬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장마 전 전정의 핵심은 하나예요. 나무 속에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것. 햇빛과 바람이 지나갈 길을 터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안쪽으로 엉켜 자라는 가지부터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정리해도 나무가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단 욕심내서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한 번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 피는 나무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라일락이나 철쭉처럼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는 꽃이 진 지금이 모양을 다듬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름부터 내년에 필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고 한여름이나 가을에 자르면 내년에 필 꽃까지 함께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꽃 나무들은 지금이 사실상 전정 막차예요. 그리고 가지는 맑은 날 잘라주세요. 자른 가지가 아물기 전에 비를 맞으면 그 상처를 통해 병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꽃을 다듬고 나무까지 정리했으니 이제부터는 장마 피해를 미리 막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지대 세우기예요. 이제부터는 장마 피해를 미리 막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지대는 안 해두면 가장 후회하기 쉬운 일이에요. 다알리아나 나비 바늘꽃처럼 키가 크거나 꽃이 무거운 식물들은 장마철이 되면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거든요. 비를 흠뻑 머금은 꽃과 잎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하룻밤 사이에 그대로 눕기도 해요. 문제는 한 번 꺾인 줄기는 다시 세워도 예전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애지중지 키운 꽃들이 장마 한 번에 쓰러져 속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쓰러진 뒤가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세워두는 것.
가능하면 식물이 다 크기 전에 지지대를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지지대를 따라 자리를 잡습니다. 포기가 넓게 퍼지는 꽃들은 농사할 때 사용하는 철사대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쓰러진 정원을 복구하는 건 큰일이지만 지지대 하나 세우는 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장마철 정원은 사실 이런 작은 준비에서 차이가 나요. 자, 이제 장마 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원을 한눈에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6번째는 잔디 깎기예요. 사실 이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잔디는 정원의 배경이거든요. 배경이 단정하면 화단이 조금 어수선해도 정원 전체가 정돈돼 보입니다. 반대로 꽃이 아무리 예뻐도 잔디가 길게 자라 있으면 어딘가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요. 그래서 저는 6월이 되면 장마 전에 꼭 한번 잔디를 정리합니다. 잔디를 깎고 나면 화단 경계도 또렷해지고 정원 전체가 훨씬 넓고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잔디 깎기는 사실 뭘로 깎느냐가 절반이에요. 유선이거나 덩치 큰 잔디 깎기는 생각보다 번거롭고 불편하거든요. 선이 자꾸 걸리적거리고 무거워서 여자 혼자 다루기엔 영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형 충전식 잔디 깎기를 씁니다. 가볍고 여자 혼자서도 청소기 밀듯이 쓱쓱 밀기만 하면 돼요. 다루기가 쉬우니까 잔디 깎기 귀찮다 하는 마음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깎을 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여름에는 바짝 깎는 게 오히려 독입니다. 잔디가 약해지고 그 틈으로 잡초가 올라오기 쉬워지거든요. 둘째, 젖은 상태에서는 깎지 마세요. 비온 직후나 이슬이 많은 아침에는 잔디가 뭉치고 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맑은 날 잔디가 충분히 마른 뒤 작업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잔디는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면 사람들이 정원을 보는 첫인상까지 달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는 통로 확보예요. 앞에서 정원을 보는 첫인상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 비밀이 바로 통로입니다. 사람 눈은 정원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통로만 또렷해도 정원 전체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꽃이 아무리 많아도 길이 풀에 묻혀 있으면 어딘가 어수선하고 답답해 보여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단과 길이 경계로 삐져나온 풀과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정원이 훨씬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통로 위로 올라온 잡초를 뽑아서 정리해 주세요. 장마철에는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길이 또렷해야 비 온 뒤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정원 일을 할 때 동선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저는 정원을 꾸밀 때 꽃보다 먼저 길을 봅니다. 길이 살아있으면 정원 전체가 살아 보이거든요. 통로는 단순히 걸어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정원을 보여주는 액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길 하나만 또렷하게 잡아줘도 똑같은 정원이 훨씬 더 정돈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장마 전 정원 정리정돈 7가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결국 장마 전에 할 일은 치우고, 다듬고, 미리 막고, 마무리하기. 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6월이 되면 정원은 2종류로 나뉜다고요.
그 차이는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리정돈 딱 하나였어요. 장마는 피할 수 없지만 정원이 받을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손을 봐두면 올여름 정원은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흘러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잡초만 뽑고 내일은 데드 헤딩만 해도 괜찮습니다. 정원은 원래 하루 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손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장마 잘 준비한 여름 정원에서 또 만나요.